So this central bank's going on more than 100 years. 날 것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헌터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막 5,200 뚫고 나가고 분위기 진짜 좋았잖아요. 좋았죠. 예, 그래서 저희 헌터스에서도 지난주에 경제 얘기 정말 기분 좋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주식이 진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블랙 먼데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안정되는 듯하던 환율도 다시 올랐더라고요. 자,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연준 의장과 관련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케빈 워시가 새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과연 그의 등장이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각종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특파원을 지낸 SBS 뉴스 헌터스 팀의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네. 오늘 코스피가 결국 5,000선 밑으로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뭐 검은 월요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새 연준 의장 지명자 때문입니까?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금요일에 발표가 되면서 네. 미국 금융시장도 좀 출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 증시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기분이 좋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맞나 하는 얘기들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는 식으로 조정의 계기가 미국에서 이제 주어졌던 것으로 그래서 한미 증시 간에 키 맞추기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해 1월로 들어오면서는 사실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분위기가 올해는 미장 별로 재미없고 맞아요. 국장 가자 뭐 이런 네, 분위기였었잖아요. 네. 조금 과열기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연준 의장 새 그 후보가 지명이 되면서 어떤 조정의 계기가 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지난 12월에 출연을 하셨을 때 네. 그때 또 케빈 해시 위원장이 연준 새 의장으로 거의 낙점됐다고 네. 또 기자님께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아이, 다른 그게- 케빈이었죠? 네, 다른 케빈. 그렇긴 한데 그게 참 네. 그 저도 그런데 사실 친하셨는데. 그때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그 2025년 1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네. 두 케빈 중에 케빈 해시 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쪽에 더 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뀐 거예요. 지금 화면에 지금 저 안경 낀 사람, 그 가운데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오른쪽에 머리가 좀 검은 사람이 이번에 새로 지명이 된 케빈 워시가 되겠습니다. 그 영어로는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시하고 혀를 좀 굴리셔야지 네. 미국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발음 좋은데요? 네. 자, 뭐 해명 아닌 해명. 자, 예, 들었고요. 어쨌든 트럼프 마음이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뭐 누가 되네 마네 뭐 말이 많았는데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언제 그럼 이제 짜잔 하고 실제 의장으로 올라서는 겁니까? 5월이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일단 그때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이 나는 임기 꽉 채우고 나가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5월 전에 뭐 지금 그 화면으로 보여드린 케빈 워시가 바로 연준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1월 17일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케빈 해시시 백악관에서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계속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도 이거 연준 그 차기 의장이 바뀌나 보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돌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동안에 그 이를테면 이제 그 지난 12월에 케빈 해시시 더 유력하다 할 때도 거기에 이제 다음 문단쯤 가면 그런데 투 케빈이 경합 중이긴 해. 케빈 워시라는 카드도 있긴 있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1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떡밥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케빈 워시 지명으로 회수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 무슨 한마디 하면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이유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케빈 해시시 그 사이에 뭘 잘못하거나 뭐 찍힐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고 케빈 해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내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대통령 정책 홍보를 열심히 하면 나를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연준 의장으로 세워줄 거야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TV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을 하면은 또 야당 사람들하고 논전도 벌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너무 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람 그냥 백악관에서 저 역할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가 됐고 보내기 싫게 돼버렸군요. 예,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었을 때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혀 막지 못하고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금리를 막 내리고 달러를 막 풀면 경제가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히려 본인한테는 독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너무 과잉 충성을 했다는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자, 네. 한때 유력했던 케빈 해시는 이제 잊고 네. 결국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된 케빈 워시. 네.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매파다. 트럼프는 비둘기를 원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이 사람을 제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네. 매파라는 아주 단순한 딱지보다는 덜 비둘기파? 덜 비둘기. 예,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실체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양력이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1970년 뉴욕생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점에서도 좀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되게 어리네요. 연준 의장 하기에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탠퍼드에서 학부를 다녔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모건 스탠리의 인수합병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에 있다가 연준 이사가 됐고 네. 그 후에 2011년에 드러켄밀러라는 억만장자의 투자 회사에 들어가요. 네. 거기서 뭐 지금까지도 거기에 적을 두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쿠팡의 사회이사가 됩니다. 아니 네.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이 쿠팡의 사회이사라는 맞아요. 점이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연준 의장이 이런 쿠팡 사회이사랑 겸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쿠팡 이사가 됐다는 부분은 이제 그때 그 드러켄밀러라는 억만장자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드러켄밀러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저 사람인데 네. 드러켄밀러는 그 옛날에 조지 소로스라는 헤지펀드 거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헤지펀드 거물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 밑에서 케빈 워시가 일을 오래 해왔는데 저 사람이 쿠팡의 초기 투자자로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쿠팡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하나 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케빈 워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되려면 이제 쿠팡 이사는 관둬야죠. 그러면 이제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지명을 받았을 뿐이고 인준 절차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쿠팡 이사 자리는 정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연준 의장이 됐을 때 과연 김범석 쿠팡 의장이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을까? 그동안에 얼마나 잘 모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알았을까요? 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될 거라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 케빈 워시를 잡아놓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드러켄밀러라는 그 위에 있는 투자가 때문에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받았던 것 같고 일이 이렇게 풀릴 줄은 사실 뭐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네. 참, 자, 이 케빈 워시 얘기 좀 더 해보면 네.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연준 의장 후보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안 됐잖아요. 그때 이제 파월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또 다른 케빈 얘기가 나오다가 약간 역전을 한 느낌인데 이거 뭐 이 사람 참 관우는 타고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 3가지 정도 제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TV에 나오는 외모. 외모. 예, 외모. 네. 그다음에 처갓집의 힘. 3번째 서동요 작전. 서동요 작전. 예,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어떤 경제학서로의 커리어보다는 약간 뭐 좀 주변 요소들 같은데 예, 외모? 뭐 기본적으로는 경제 전문가죠. 네. 그런데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정할 때 TV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럴듯한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외모를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실 때
그 케빈 워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윤태진 앵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호감 가는 예. 그런 외모. 고전적인 미남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그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TV에 그럴듯한가를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기 때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할 당시에도 지금 이 케빈 워시가 경합으로 올라갔는데 네. 그때는 케빈 워시가 48살 때거든요. 네. 네.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학자 같아 보이는 파월이 트럼프 마음에는 더 들었던 거고.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이미지를 보고 쓴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국방장관이에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보면 앵커 출신이잖아요. 예, 앵커 출신의 영화배우처럼 생긴 얼굴에 근육질에 그래서 네. 맨날 TV에 나와서 푸시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저런 사람은 국방장관으로 어울린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트럼프 근데- 대통령 기준으로 따서서. 네. 근데 이제 그 두 케빈 중에서도 이를테면 케빈 해시과 케빈 워시를 아까 그 화면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그 두 사람 중에는 케빈 워시가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좀 더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백악관 주변에서 미국 언론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처갓집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케빈 워시의 장인어른이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엄청 네. 유명하네요. 네. 네. 에스티 로더를 창업한 에스티 로더의 아들 그 네. 로널드 로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케빈 워시의 장인이에요. 로더가 사람이군요. 네. 지금 네. 저 화면에 나오는 그분이 이제 로널드 로더인데 네.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네네. 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유펜이라는 데 이제 경영대학원이 와튼 스쿨인데 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다닌 친구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을 머리에 심어준 사람이 바로 저 로더가 되고 저 사람의 사위가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케빈 워시입니다. 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내가 평생 알고 지냈고 나랑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의 사위야. 네. 그러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처럼 처음에는 내가 시켜줘서 내 말 듣는 것 같더니 나를 배반해. 이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인맥이네요, 인맥.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동료는 무슨 말인가요? 뭐 동요를 만들었나요? 그 뭐 동요는 아니지만 서동요 고사를 보면 네. 그 시중에 소문을 퍼뜨려서 기정사실화를 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네. 케빈 워시가 한 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케빈 워시는 아까 양력에서 이제 보여드린 걸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버냉키나 옐런이나 이런 연준 의장들하고는 달리 이 사람은 비즈니스 스쿨과 로스쿨을 나왔고 공공정책을 공부했고 월가에서 실제로 돈을 굴렸어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던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케빈 해싯은 경제학자예요. 네. 그래서 케빈 워시는 그동안에 자기 장인, 그다음에 자기의 그 직장의 오너이자 멘토인 드러켄 밀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월가에다가 계속 월가가 실제 돈을 만드는 방법, 돈을 움직이는 방법은 내가 더 잘 알아. 케빈 해싯보다는 내가 월가에 더 좋은 선택이야. 네. 라는 얘기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 귀에 간접적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네. 또 하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동안에 이 연준 의장 후보를 추리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베센트도 예전에 드러켄 밀러 밑에서 일을 했어요. 조지 소로스가 한참 잘 나갈 때 그 네. 오른팔이 드러켄 밀러, 그 밑에가 베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센트 재무장관과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위에 드러켄 밀러라는 인물로 삼각형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표 안 나게 계속 케빈 워시를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어느 나라나 결국은 인사를 보면 뒤에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뭐 케빈 워시가 전문성이 없는 인물인데 그랬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능력이 되는 사람 중에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전에 케빈 워시는 덜 비둘기파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긴 하셨는데 사실 그 연준 이사 재직 당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고수해 왔던 인물이란 말이죠. 이거는 트럼프랑 좀 정반대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이 언제
그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저분이 이제 벤 버냉키죠. 네.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경제 위기를 넘기도록 합니다. 그 당시에 뭐 헬기로 돈을 뿌리네 하여튼 그런 비유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식의 통화 정책은 경제를 오히려 병들게 한다. 라는 게 그 당시 케빈 워시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연준의 이사로 들어갔다가 원래 임기가 14년이거든요. 연준 네. 이사는 네. 굉장히 길어요. 5년만 하고 나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고 나서 이제 드러켄 밀러의 투자회사로 옮긴 거였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연준이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물가만 올린다, 거품을 일으킨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때 얘기 때문에 지금도 매파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또 해요. 약간의 태세 전환에 조금. 그것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인사권자의 일단 뜻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족해, 더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지나치게 많이 내릴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거는 좀 봐야죠. 그런데 일단 케빈 워시라는 사람도 본인이 전문가고 그 지나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케빈 워시가 앞으로 이제 그 택할 정책들을 보면 우리는 연준 의장 그러면 그 정책 금리 결정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연준 의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리의 결정도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벤 버냉키 시절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양적 완화 또는 양적 긴축이라는 수단도 있습니다. 네. 그 연준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는 초단기 금리예요. 연준과 은행끼리 거래할 때 쓰는 초단기 금리를 일단 결정을 하는데 그 외에 장기 채권을 시중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의 전체 양을 조절을 합니다. 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경제 기사를 보시다 보면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내보낸 돈이라는 뜻인데 채권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붕어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붕어빵을 시중에서 사들이면 붕어빵 값으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채권을 사서 시중에 내보낸 돈이 저 그래프처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그래프 앞에서 뿔떡 솟아오를 때가 저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던 시점. 네. 벤 버냉키가 의장하고 케빈 워시가 최연소 연준 이사를 하다가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나갔던 그 시점이고 그 후에 계속 그 연준이 채권 매입 방식으로 돈을 푼 그게 쭉 늘어났다가 최고점은 거의 9조 달러까지 갑니다. 그걸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심해지니 네. 급격하게 파월 의장 시절에 금리를 올리면서 그 그래프가 쭉 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근데 저거를 좀 더 낮추면 네. 그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제 좀 그 낮춰서 돈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어떤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어쨌든 네. 금리는 낮추지만 하여튼 돈은 수거하는 방법이 결국 채권을 네.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저렇게 채권을 움직이면 저거는 이제 만기 10년 이상의 그 장기 자금들에 영향을 줘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명을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확히 60초 뒤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